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치기 셉스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알람 소리를 들으려고 자면서도 저는 늘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데요. 제 방은 아침이 되면 햇빛이 바로 비추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커튼 틈으로 아침이 되면 햇빛이 비춰오는데 요즘은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대략 그 햇빛의 밝기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다가 일어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날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를 가려면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순간 막 5초 동안 많은 생각이 저의 머릿속으로 스쳐갔습니다. 교육자들 중에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새벽에 같이 차 타고 가는 박 전사님도 못 일어나서 나한테 전화를 안 했나? 왜 알람이 안 울렸지?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네, 주일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아서 알람이 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피식 웃고 다시 잤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마지막 3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참석이든 온라인이든 잘 참석을 못하셨다면 마지막 한 주간은 참석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새벽에 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 가족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저 셉스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과거에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을 위한 유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것만 애니메이션일 뿐이지 사실 그 주제와 내용은 실사 영화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큰 감동과 여운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라이온킹 같은 영화는 몇 해 전에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도 여전히 공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또 국내에서도 거의 신드롬 수준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겨울왕국도 남녀노소 모두 불문하고 레리꼬 막 외치고 하하하 2가 나오고 나서는 또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막 다 따라하고 할 정도였죠. 일반적으로 이 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은 어린 아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건전하고 가족적이고 또 교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인들에게도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아이들을 위한 수준에만 맞추는 것은 많이들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다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참 어려워요. 단순히 재미와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들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해본 셉스의 명화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바로 그 영화는 토이스토리 3입니다. 2010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3는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 맡았던 이 픽사, 인수해서 세웠던 이 픽사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작품이 바로 토이스토리 1입니다. 픽사가 제작한 최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풀 3D 장편을 시도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1편이 개봉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센세이션 했습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이 1995년에 개봉했으니까 꽤 오래된 작품이죠. 그리고 이 토이스토리 3는 토이스토리 2로부터 무려 11년 만에 제작되는 후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1, 2편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3를 영화를 보기 전에 1, 2편을 예습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이스토리가 처음 개봉했을 때 시각적으로 전혀 새로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너무 재미있고 장난감이라는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하는 소재여서 참으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듯이 속편이 거듭될수록 흥행이나 영화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나왔던 토이스토리 4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 보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해놓고 또 이 4편까지 만들어서 또 망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 잘 나왔죠. 네. 토이스토리는 현재 4편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그 4편, 4편 모두 다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평단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오히려 이 3편은 전작들 이상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당시 3부작 시리즈를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다라는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이 10억 6,313만 달러로 2010년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난감이라는 소재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그렇게 큰 흥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작중 캐릭터들이 국내 많은 매니아 팬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난감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앤디라는 남자아이가 자신이 아끼는 카우보이 인형 우디와 또 다른 장난감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배경 안에서 이 장난감들이 겪게 되는 모험과 우정, 사랑을 그립니다. 1편은 새롭게 등장한 신식 장난감인 우주보안관 버즈와의 갈등을 그렸고 이후부터는 그 버즈도 같은 이제 친구가 돼서 패밀리가 돼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3편에서는 이제 실제로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그 영화의 내용도 어른이 된 앤디가 이제 11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앤디가 자기의 장난감들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앤디가 이제 대학생이 되거든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집을 이제 떠나게 되자 추억의 장난감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자기 집에 다락방에 잘 보관하려고 모아놓는데 그 모아놓은 장난감들을 어머니가 실수로
쓰레기차에 버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좌충우돌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버려질 뻔하다가 이 장난감들이 타가소로 가게 되고 앤디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장난감들은 그렇게 타가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거대한 음모와 마주하게 되죠. 그러다가 앤디가 자신들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난감들이 그 타가소를 탈출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아마 많은 분들도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일 텐데요. 마지막 엔딩 씬으로 앤디가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장난감들을 본이라는 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선물로 전해주면서 하나하나 그 장난감들에 대한 애정어린 설명을 해줘요. 이 장난감은 누구고 이름이 뭐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걸 설명해주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장난감들과 마지막으로 본이와 함께 즐겁게 막 노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토이스토리를 첫 시리즈부터 봐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리즈를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그 여운, 그 감동 때문에 참 눈시울을 붉게 합니다. 특별히 우디를 이제 목마에 태우고 노는 장면이 예전에 이 어린 앤디와 청년이 된 앤디의 모습과 이렇게 교차되면서 오버랩되면서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앤디가 떠나기 전에 차 안에서 장난감들을 바라보면서 슬픈 표정으로 고마워 얘들아, 땡스 가이스 이렇게 하는 대사가 앤디가 이 자신의 장난감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진짜로 친구로 여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앤디가 슬픔과 막 뭔가 이렇게 감동이 교차하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장난감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우디 그 장난감 중 주인공이죠. 우디가 이 앤디의 모습을 보면서 대답하는 거죠. 잘가 파트너, so long partner 라고 이제 대사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이거 리액션 영상도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서로 불행한 이별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별이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모습을 정말 감동적이고 멋있게 그린 장면입니다. 앤디가 성숙한 청년으로 자란 것처럼 이 장난감들의 주인공이자 리더인 우디도 그렇게 멋지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만남과 이별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슬프고 아프게 이별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장난감일지라도 이렇게 진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별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서 추억을 만들기에도 좋은 만큼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한번 보셔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진한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영화를 보시고 감상평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추천한 영화도 알려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항상 기뻐해요입니다. 최덕신 씨의 찬양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기쁘고 신나는 곡조로 이루어진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좀 빠르고 경쾌한 찬양을 하는 것 같네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침체되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들을 겪으며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래 가사처럼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늘 저의 고백이고 저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 마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셨다라는 이 사연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과 계획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해요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 셉스의 명화 토이스토리 3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별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일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도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를 너무 일찍 생각하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생각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때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꿈쟁이 라디오도 분명 언젠가 여러분과 이별을 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간간히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지 또한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언제이든 현재 꿈쟁이 라디오라는 이 창구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추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매회 열심히 라디오를 만들어가도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